다섯 번째로 컬렉션과 API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컬렉션과 API들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네 개로 나누어 갖고 강좌를 녹화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 컬렉션 관련 API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들, 루트 인터페이스들, 그러니까 최상위 인터페이스들이죠. 그 세 가지를 지금 적어 놨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에 래퍼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스트링 클래스까지.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세 가지 있는 것이 java.util이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새로 등장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포문의 확대라든지 제너릭이라든지 오토박싱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러한 단원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의 내용들이 우리 교재로 따져봤을 때 파트 2에 있어갖고 마지막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컬렉션 관련 API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컬렉션이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컬렉션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무한히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데이터를 무한히 넣는다는 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인티저 값을 10개만 담아보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더라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인티저라는 형태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배열을 만들었겠죠. 배열 10개를 딱 만들어 놓고 이 배열 10개의 공간에 데이터를 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인티저를 무한히 한번 담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10개의 배열을 선언할 수도 없고 100개의 배열을 선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65,535개의 배열을 선언할 수도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는 바는 옛날처럼 어떻게 해요? 링크드 리스트 개념처럼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또다시 참조하게 되는 자기 참조 클래스의 개념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자바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참조하는, 그래서 무한히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는 형태의 클래스들을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 형태의 클래스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자바 util이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데, 물론 util 패키지는 아래쪽에서 다루겠다고 했지만 이 컬렉션 관련 API들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얘네들만 따로 떼내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컬렉션 계열도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셋이라는 계열이 있고, 두 번째는 맵이라는 계열이 있고, 세 번째는 리스트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각각 특징이 약간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께서 요놈들을 공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하튼 여기에 적혀있는 이 세 가지 다는 전부 다 무한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오브젝트 배열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는데, 배열이 공간을 다 차지하게 되면 다시 또 늘어나고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가 내부 구조로 알고리즘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클래스 사용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려면 링크드 리스트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럼 요 세 가지 한번 구분해 볼까요? 첫 번째 셋이라는 거는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됩니다. 특징은 정렬이 되느냐, 정렬이 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누가 먼저 넣었는지 누가 나중에 넣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 오더링 되느냐, 그 뜻입니다. 정렬이 되느냐, 그걸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중첩 데이터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예, 만약에 중첩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객체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저쪽 객체인지 이게 저쪽 객체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첩 객체를 허용하는지 여부하고 이제 정렬되는지 여부, 그것만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셋 계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이건 뭐죠? 복주머니죠, 복주머니. 복주머니 속에 구슬 한번 넣어보셨죠? 이렇게 복주머니 속에 구슬을 넣으면 이게 정렬이 될까요? 누가 먼저 어떤 색깔의 구슬을 먼저 넣었는지 나중에 넣었는지 이 속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셋 계열은 보통 로또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집어넣고 나면 누가 먼저 넣었는지 대한 순서가 없다고요. 그래서 추출해보게 되면 순서 없이 데이터가 막 추출되게 되는 거고요. 정렬도 안 되고, 정렬이 안 됨으로 해서 구슬이 파란색 구슬을 두 개를 딱 넣었어요. 그러면 파란색 구슬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은 크기다 라고 하면 구분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중첩 데이터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객체를 포함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정렬되느냐, 다음에 중첩 객체를 허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렬 안 되고요. 다음에 중첩 객체를 허용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셋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로또라고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로또 추첨하는 거 한번 보셨죠? 그 보니까 그 속에 1번부터 45번까지 공이 들어있는데 그게 정렬이 안 돼 있죠. 막 섞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5라는 순서번호를 적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구분하기 위해서죠.
1번이 두 개 들어있던가요?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동일한 객체는 포함될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셋 계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맵 계열은요. 똑같이 복주머니 형태에다가 구슬을 넣긴 넣는데 구슬에다가 깃발을 하나씩 달아놔요. 같은 파란색 구슬이라도 어떻게 넣냐면 위에다가 깃발을 딱 하나 꼽아갖고 1번 구슬, 다음에 위에다가 또 깃발 하나 꼽아서 2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막 이렇게 매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파란색이라 하더라도 여기 위에 번호 깃발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중첩 객체는 허용할까요? 중첩 객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객체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 먼저 넣었는지 구분할 수 없겠죠. 물론 깃발 순서 번호를 잘 적으면 되겠지만 깃발 순서 번호를 만약에 AA라고 적었다가 AAA라고 적었다가 A라고 적었다가 K라고 적었다가 이렇게 깃발 이름을 정해버리면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 정렬은 안 되니까 오더링은 되지 않지만, 오더링이 순서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오더링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중첩 객체, 그러니까 동일한 객체는 쓸 수 있다 라는 것이 맵 클래스의 타입입니다. 특징이라고요. 다음 마지막 리스트라는 이쪽 계열도 있는데요. 이것도 무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기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차. 기차를 막 이렇게 달아두면 어떤 게 먼저 달려있는 기차인지 이거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왜요? 제일 첫 번째 달린 기차 뒤에다가 새로운 기차를 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어넣는 순서대로 오더링이 된다. 순서 정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데이터 찾을 때는 0번부터 시작해서 마치 배열처럼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객체들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 정렬이 되고요. 중첩 객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순서 번호가 정해져 버리니까 여기에 똑같은 객체하고 2번째에 똑같은 객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 번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중첩 객체가 이제 수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으로 여러분들이 API를 찾아보시게 되면 API에서 어떤 클래스가 과연 이러한 놈들의 역할을 해주느냐 라는 것을 보시려면 일단 셋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거기에 서브 클래스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맵도 찾으셔갖고 서브 클래스를 찾아보시면 되고 리스트도 찾으셔서 서브 클래스를 찾아보시면 손쉽게 이러한 관련 클래스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클래스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셋 계열의 클래스 한 가지를 다뤄볼 거고요. 다음에 맵 계열의 클래스 한 가지, 다음에 리스트 계열의 클래스 한 가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뭐 한두 가지 정도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셋이라는 계열부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셔갖고 exam 언더바 11번. 자, 우선 얘네들이 들어있는 패키지가 전부 다 util이라는 패키지라고 했기 때문에 util 패키지를 먼저 임포트 시켜 놓고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 담을 놈들을 한번 선언해 볼까요? 저러한 무한 배열 속에는 그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만 상속받았으면 어떠한 것은 다 담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의 결론은 뭘까요? 이거 담길 수 있을까요? AA, 뭐 AB라는 이러한 클래스 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담길 수 있겠죠. 왜 담길 수 있어요? AB라는 클래스는 요 뒤에 생략되어 있지만 익스텐즈 하기를 오브젝트를 상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담길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클래스 CD, 뭐 이러한 클래스 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당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다 당길 수가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럼 셋 계열부터 먼저 해보기로 했었으니까 우선 객체를 먼저 만들고요. AB라는 클래스 객체 A는 new AB라고 객체를 생성시키고요. CD라는 객체 B는 new CD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시켰습니다. 다음 스트링 객체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스트링 C는 new string 하셔서 뭐 C 이러한 식으로 객체를 담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셋 계열에서 셋을 상속받은 클래스를 보면 해시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셋 계열에서는 해시셋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HASH 해시셋이라고 해서 HS는 자, 이러한 식으로 객체를 생성을 시켰다고 보고요. 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담는 방법. 자, 해시셋을 쓰기로 했었으니까 우리가 API를 한번 살펴보면 API 쪽이 C루트에 있겠죠. 그래서 자바의 JDK 1.5의 DOC에 자,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보면 이 메소드가 당기도록 할 수 있는 메소드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위에 util이라는 패키지 속에서 셋이라는 계열 제가 어떻게 찾는다고요?
요 set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밑에 서브 클래스들 이렇게 임플리먼트 된 서브 클래스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해시 se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클릭해 보시면요. 이쪽 해시 set에 사용할 수 있는 생성자라든지 생성자에 보시면 처음에 이니셜 커패시티하고 그다음에 로드 팩터 뭐 이러한 것들 나오는데요. 초기 크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몇 개 정도 담을 수 있도록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디폴트로 설정하면 초기 크기가 16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로드 팩터는 0.0, 0.75다. 뭐 이러한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값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여하튼 여러분들이 디폴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중엔 적절하게 크기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ad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add가 담는 것 같죠? 그죠? 클리어는 뭘 것 같아요? 지우는 것 같죠? 클론은 복사 뜨는 거고 컨테인은 요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현재 요런 구슬이 들어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거겠죠? 이제 empty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느냐 물어보는 거겠고요. 데이터 뽑아낼 때는 iterator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remove는 특정 객체 하나만 삭제하는 거고요. 사이즈는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소드 이름 보면 이제는 대충 아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이고요. 추출해낼 때 iterate를 통해서 추출해낸다. 요게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iterate를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iterate도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iterate에서는 has next 데이터가 더 있느냐 다음에 next 하게 되면 요 다음 데이터를 뽑아달라 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remove는 제거해달라 뭐 이러한 식으로 세 가지 메소드만 들어있으니까 크게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HS에다가 add 시키기를 무엇을? A를 먼저 add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HS에 add 시키기를 B를 add 시키고요. HS에 add 시키기를 C를 add 시켰습니다. 자, 전혀 다른 객체 AB라는 클래스의 객체고 CD라는 클래스의 객체고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해시셋이라는 것을 다 담길 수 있죠. 왜냐하면 AB도 오브젝트를 상속받았고 CD도 오브젝트를 상속받았고 스트링도 오브젝트를 상속받았을 거잖아요.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스트링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놈들은 전부 다 무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컬렉션 계열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를 뽑아내시려면 어떻게 뽑아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다 그랬죠. iterator. 이터레이터 it는 hs.iterator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추출되었으면 순서 정렬은 없다고 했습니다. 화일문 돌면서 it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다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has next냐? 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참을 집어넣어두고 몇 개를 집어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관계없습니다. 해놓고 추출을 내내실 때 하나씩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있는 타입이 전부 다 오브젝트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추출할 때도 오브젝트 타입으로 추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t.next 하셔서 데이터 추출하신 후에 system.out이죠. system.out.println 하셔서 obj는 어떠한 객체인지만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집어넣고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빼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사이즈 구하시고 싶으면 hs.size 하시면 될 거고요. 뭐 다 지우고 싶으면 hs.clear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테스트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순서 정렬은 안 됐죠. 우리가 AB를 제일 처음에 넣었는데 AB가 제일 끝에 나오고 CD를 두 번째 넣었는데 첫 번째 나오고 C를 세 번째 넣었는데 두 번째 나오죠. 그래서 순서 정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렇게 들어있는 데이터가 모두 다 잘 보관되고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얘네들을 사용하실 때는 사실 얘네들의 최상위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다형성적인 개념에 의해서 뭐 어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만들어 놓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일단은 넣고 빼는 데 관점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시셋 같은 걸로 무한 데이터를 입력해 볼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얘네들의 최상위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추출해내면 된다라고 했던 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스트링은 기존 클래스니까 안 될 테고요. 보시면 이런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의 클래스 뭐 A, B, C, D라는 것을 최상위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 놓고 요놈을 상속받기를 A, B, C, D를 상속받고 다음에 요놈도 상속받기를 A, B, C, D 요렇게 상속을 받았다라면 여기에 다 집어넣어 놨다가 빼낼 때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라 뭘로 빼내도 될까요? 그죠? A, B, C, D 타입으로 빼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상 메소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ABS, TRACT, abstract 형태로 만들어 두고 여기에 추상 메소드 뭐 하나 만들까요? public void display abstract DISP 라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메소드 하나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그러면 상속을 받았으니까 디스플레이를 반드시 재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public void DISP 하셔서 system.out.println AB 뭐 이러한 식으로 처리해 주셔도 되고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public void display system.out.println CD 자, 다음과 같이 상속을 받아서 처리를 내주시게 되면 이걸 출력을 시키는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오브젝트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ABCD라는 클래스 객체 OBJ로 만들어 놓고 형 변환을 ABCD로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처리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obj.display 이렇게 해버리시게 되면 OBJ에 당연히 ABCD 클래스에 디스플레이가 있었죠. 근데 이러한 그 다형성에서 메소드는 상위에 게 아니라 하위에 게 호출되니까 각각 지금 대입되어 있는 AB하고 CD라는 이쪽 클래스 객체의 디스플레이가 호출될 테니까 AB, CD가 출력되는 거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CD나 AB 순서 정렬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 그래서 보통 다형성적인 개념으로 무한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다형성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예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셋을 한번 봤으니까 이제 맵과 리스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맵과 리스트에서 맵부터 먼저 볼 텐데요. 요 예제 12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exam 언더바 12번째 예제. 자, 이 12번째 예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재료에 임포트 시켜야 될 게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내용들을 임포트 시켜야 될 거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맵은 보통 맵 계열에서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가 해시 테이블이라는 클래스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역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EF라는 클래스하고 다음에 클래스 GH 뭐 이러한 클래스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역시 스트링 클래스와 함께 집어넣고 빼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EF에 대해서 객체 A는 new EF라고 했고요. 다음에 GH에 대한 객체 B는 new GH라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스트링 C에 대해서는 new string 뭐 스트링도 오브젝트 타입이다 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전부 다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사용하고자 했던 맵 계열의 클래스로 해시 테이블이라는 거, 요 T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HT라는 계열의, 요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해시 테이블이라는 클래스 만들었으면 집어넣고 빼내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역시 메소드. 자, 맵 계열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맵에 이렇게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해시 테이블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것이고요. 요 클래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그 외에도 클래스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러한 계열로 알아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생성자의 역시 초기 값이나 뭐 이러한 값들 설정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클리어는 다 지우는 거, 클로는 복사 뜨는 거, 다음에 컨테인은 요 객체를 포함하고 있느냐 알아보는 거고요. 다음에 컨테인즈 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께서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까 셋에서도 한번 봤는데 얘는 맵 계열은 제가 그 셋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위에 깃발이 하나 올라와 있다 그랬죠. 깃발에 적혀 있는 글자 중에서 요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있느냐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가 요게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하나의 객체 타입으로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키와 밸류로 나누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 중에 무슨 구슬이 있느냐 그 다음에 구슬 위에 달려있는 깃발 중에 무슨 깃발이 있느냐 그러한 식으로 키와 밸류 값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거 데이터를 뽑아낼 때 엘리먼츠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뉴머레이션 타입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시 해볼 거고요. 다음에 엔트리 셋이라고 해서 아예 맵을 셋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맵에서 깃발되면 셋이 돼버리니까요.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요. 다음에 get이라는 것은 특정 키 값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낼 때 엘리먼츠를 통해서도 빼내볼 거고요. 뭐 엔트리 셋으로 해서 셋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이터레이트로 바꾸는 거 그건 뭐 별로 그 뭐지 설명 이제 드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셋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먼츠를 통해서 뽑아내는 법과 get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법 그걸 한번 볼 거고요. 다음에
다음에 밑에 보시면 is empty 비어 있느냐 요거 조사하는 거 키들을 전부 다 이뉴머레이션 타입으로 뽑아내는 거 요것도 살펴볼 겁니다. 다음에 키셋 키를 셋으로 이렇게 얻어내는 거 이건 또 셋 타입이니까 냅두고요. 다음 put은 집어넣는 거고요. put all은 특정한 맵 타입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거고요. 다음에 리해시는 프로텍티드라서 사용할 수 없을 거고 리무브 제거하는 거 사이즈 크기 구하는 거 투스트링 문자열로 바꾸는 거 밸류스를 콜렉션 타입으로 뽑아내는 거 뭐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푸시라는 것을 사용해서 집어넣어 볼 거고요. 빼낼 때는 키들을 통해서 갭 방식으로 빼내보는 거 하고요. 다음에 그냥 엘리먼트를 통해서 다 빼내보는 거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집어넣어 봐야 되겠네요. ht에 put에서 데이터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을 때마다 키 값을 하나 설정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위에다가 ef라는 키 값을 하나 붙여서 a를 집어넣을 거고요. 두 번째 ht에는 put에서 넣기를 gh라는 것으로 b를 집어넣을 거고요. 세 번째 스트링은 글자가 기니까요. 좀 줄이죠. st라는 이름으로 c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와 값. 보통 키는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키와 값, 키와 값, 키와 값. 이러한 식으로 키와 값의 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바로 맵 타입이다. 라는 뜻이고요. 얘를 빼내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한꺼번에 이뉴머레이션 타입으로 빼내버리는 엘리먼트라는 게 있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키들만 얻어내어 갖고 여러분들께서 그 각각의 값을 개에대해서 얻어내는 거. 이제 그 방식이 있는데 일단 이뉴머레이션 사용법을 아셔야 될 테니까 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엘리먼트를 이뉴머레이션 타입으로 뽑아내면 이뉴머레이션은 아까 이터레이터처럼 next element, next element has more elements, next element 이러한 타입의 데이터만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보시고 두 가지니까 아까 이터레이터처럼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사용해 볼까요? enu meration enumeration enu는 ht.elements 라고 하면 데이터를 다 뽑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while enu.has more elements 라는 식으로 더 많은 코드가 있느냐 더 많은 데이터가 남아있느냐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빼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 타입을 전부 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바꾸어서 뽑아내어 보도록 하죠. enu.nextElement 하시면 될 거고요. system.out.println obj는 obj 자 하셔서 출력을 시켜보시면 지금 뭐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보세요. EF 들어있다, GH 들어있다, C 들어있다. 우리가 집어넣는 건 다 있죠. EF, GH, C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실 얘도 지금 정렬은 안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우연찮게 이렇게 뽑아낼 때 들어있는 데이터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 그나마 정렬이 좀 되어갖고 나타나네요. 실제 정렬까지 되는 거는 요 다음에 배우실 리스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뉴머레이션이라는 요 타입을 사용해 보니까 이뉴머레이션도 이터레이트하고 크게 틀리지 않죠. 그렇더라면 키 값에 대해서 하나씩 따로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obj, 오브젝트 obj는 ht.get 하셔서 나는 ef만 뽑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 집어넣는 ef라는 이름이라든지 gh, st라는 이름을 모르신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이렇게 못 뽑아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먼저 뽑아내셔야 될 테니까 어떻게 해요? enu, meration enumeration enu는 ht.keys 라고 해서 키들을 먼저 뽑아낸 다음에 while문 돌면서 enu. has more elements 라고 해서 데이터가 있는 동안 계속 뺑뺑 돌겠다. 여기에 집어넣은 타입이 전부 다 스트링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바꿔볼게요. 스트링 네임은 스트링 형태로 형변환시킨 enu. next element 라고 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가지고 와서 스트링으로 바꾸겠죠. 문제 있을까요? 문제 없겠죠. 다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자, 요것들을 가지고 왔으면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값을 뽑아내 봐야 되겠죠. 오브젝트 obj는 hd.get 뭐를 name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내라 라고 해서 출력을 시켜 보시게 되면요. system.out.println 요러한 이름으로 들어있는 객체가 요 놈이다
뭐 이러한 식으로 화일문 돌면서 출력을 시켜보면 들어있는 데이터들의 키와 값을 다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놈도 한번 역시 테스트를 내보시게 되면 조금 전과는 약간 다르게 EF로 들어있는 값은 요 값이고 GH로 들어있는 값은 요 값이고 ST로 들어있는 값은 요 값이다. 뭐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링 같은 경우는 위에 객체 출력 방식에 의해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문자에 그 자체로 출력된다는 거는 이때까지 계속 써보셨으니까 잘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스트라는 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리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예제를 만들 거고요. 자, 역시 비슷한 예제 만들 겁니다. EXAM 언더바 13번 예제 만들 거고요. 역시 리스트도 어디에 들어있냐면 import java.util이라는 패키지에 들어있을 거고요.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cd, ef, gh까지 했죠. ij라는 클래스하고요. kl이라는 클래스 두 가지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를 생성시켜야 되겠죠. ijA는 new ij 해서 만들어 놓고 다음에 klb는 new kl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세 번째는 string c는 new string. 자, 세 가지 클래스를 생성을 시켜 두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자, 다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서 사용해 볼 거는요. 벡터라는 클래스가 원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쓰는 것도 괜찮은데요.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벡터하고 어레이 리스트하고 부하 테스트를 내보니까 어레이 리스트가 좀 더 부하적으로 그리고 성능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어레이 리스트, 벡터 뭐 이런 거 같이 쓰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어레이 리스트하고 벡터 둘 다를 같이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보겠습니다. VCTOR, 벡터, 일단 벡터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리스트 계열도 역시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이 보이실 거고요. 어레이 리스트의 메소드 뭐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add라는 거, 다음에 clear라는 거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 무한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알 거고요. 보통 얘 같은 경우에는 순서 정렬이 되기 때문에 to array라고 해서 배열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열로.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메소드 몇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벡터 역시도 마찬가지. 요건 여기서 찾을까요? 벡터라는 이 클래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물을 보시게 되면 뭐 거의 비슷한 메소드 add라든지 remove라든지 뭐 element add라든지 이러한 식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벡터도 역시 마찬가지 to array. 이렇게 리스트 계열은 전부 다 배열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메소드가 존재하고 있다는 특징. 요거 빼고는 나머지 이제 무한 데이터 입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VC는 new 벡터 하셔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ARRAY array list AL은 new array list. 자, 하셔서 만들어 두시면 될 거고 다음은 집어넣어 볼까요? vc.add a 다음에 vc.add b 옆에다가 다 적을까요? 다음에 vc.add c 다음에 AL에도 집어넣어 볼까요? AL.add a 다음에 al.add b 다음에 al.add c.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둘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벡터부터 한번 출력시켜 볼게요. for 그 앞에서 보셨던 거는 전부 다 화일문을 통해서 iterate나 enumeration으로 뽑아내서 처리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크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메소드가 물론 다른 데도 있었지만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위치 번째를 통해서 얘가 순서 정렬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집어넣었으면 집어넣은 순서가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i는 0에서부터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vc.size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출력하십시오. 물론 역시 마찬가지 array list도 마찬가지로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al.size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뺑뺑 도십시오. 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번째 데이터가 뭐다 이러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물론 오브젝트 타입으로 가지고 와야 될 거고요. 오브젝트 타입은 vc.element at i번째 데이터를 뽑아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system.out.println i번째의 데이터는 obj다.
이러한 식의 출력이 가능하고 밑에 거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가지고 올 때 약간 틀린 게 al.get 해서 위치 번째 적는다는 거. 메소드만 틀리다는 것 뿐이고요. 이쪽 그 뭐지? 그 리스트 계열에서는 전부 다 사용하는 방식이 순서 번호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른 방식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쪽 계열은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데 순서 정렬이 돼 있으니까 그만큼 편안하다. 뭐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테스트해보면 뭐 둘 다 똑같은 값입니다. 순서 정렬 다 되니까 집어넣은 순서대로 당연히 나오겠죠. IJKLC 다음에 IJKLC.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순서 정렬이라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무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컬렉션 관련 API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 lang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